여러분, 국회는 자기 보신을 위한 가짜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와서는 정말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을 위한 민생 입법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법을 정직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본인, 입법기관 본인의 양심을 가진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송기 후보께 드렸던 가장 중요한 질문들, 국회의원의 양심과 정직에 관한 질문들을 모두 회피하시면서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네. 자,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정책 수립과 또 정부의 그리고 지자체 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추진 방안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출산 지금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거의 0.6%대로 떨어지는 서울시가 그런 결과를 충격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지난 24년 올해 2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보고된 그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데 가장 큰 것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주택 마련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국토교통원에서도 저출산의 원인 진단에 관해서 주택 매매 전세가의 그 높은 부담, 그 이후에 출산율과 사교육비의 문제라고 꼽았고요. 한국은행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이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을 이제 사례를 들면서 집값 문제가 이 출산율 저하에 굉장한 그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마음이 편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꽉 막혀 있는 이런 부동산 규제들을 지금 대못을 하나하나 뽑아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한강변 35층 규제 등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재건축, 재개발 완화 정책을 과감하게 풀면서 저희가 2040 서울도시계획을 통해서도 용적률을 높이고 있고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밝혔듯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혁신, 2025년 무상교육 실시 등의 전향적인 정책으로 여러분의 출산 장려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송기호 후보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선거 토론에서 받으셨을 때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져서 그렇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흑석 김의겸 사건 그리고 최근에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사기로 받게 한 양문석 후보에 관한 의혹 그리고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 관한 의혹 등 청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사건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매우 각별한 사이셨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꽉 메웠을 때 어떤 입장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저출생 문제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것과 좀 다른 정치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떠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공약을 했고 또 저금리, 장기 자금 공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언론 지면을 통해서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소상공인들이 받아가야 할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을 사기로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듯이 지난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모와 자녀 세대까지 이제 갈라치기 한다라는 정말 극심한 양극화, 극심한 갈등의 시대로서 표 장사를 했던 세력이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그 가운데 인국공 사태, LH 사태 등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의 우리 편, 정보를 알고 있는 우리끼리 내 자녀만 챙기는 양극화의 주범들이 누구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무너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과정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저희 국민의힘에게 큰 힘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답변 가운데 질문을 잠시 드렸습니다. 민주당 그 양문석 후보의 그 사기 대출 의혹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한 이제 고발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건을 지금 사기 대출이 아니다, 편법 대출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파트를 팔겠다라는 과거 흑석 김의겸 의원 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송기호 후보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리는 우리 저출생 또 양극화, 제가 아까 경제 양극화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단계별로 만드는 방안 그리고 실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스쳐가듯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LH 사태나 인국공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노력을 하면 그 공정한 성취를 보장받는 사회, 이것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그리고 희망의 사다리가 보장된 사회일 겁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함께 이끌었던 민주당의 의원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체질 개선, 우리 일자리 체질 개선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부 그 기득권, 운동권 세력들이 후배 세대들, 미래 세대들의 몫을 독식하고 마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일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나의 자녀들, 우리 편끼리는 잘 챙겨주면서 불공정과 상식의 틀을 깨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금 송기호 후보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대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대목 뽑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부 기득권, 귀족 노조 세력들의 어떤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고쳐나가기 위해 과감하고 강력한 개혁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지만 앞으로 해외 통상에 관해서든 국내 내수에 관해서든 우리 청년들이 길을 펴고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자산, 청년들을 위해 그 자산을 만들어 설계하는 사람들을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청년들을 배반하고 실제 저희가 했을 때 하는 그 양문석 후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송기 후보께서 제대로 답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배현진 후보께서는 자꾸 좀 본질에 벗어난 어떤 질문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어떠한 고위공직자라도 죄가 있으면 그 법의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정에 나가 있는 이재명 대표처럼 범죄 피의자가 된 자가 최고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이 공정 문제에 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것을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송기 후보께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 아니시겠습니까? 민주사회는 바로 자율이 바탕된 사회입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그 마음을 전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 소상공인 사업자로 둔갑을 해서 평범한 딸에게 대출을 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강남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땅을 사고 그것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이러한 의식들, 이러한 사건들이 국민들을 좌절케 하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MZ세대가 심지어 투표를 하기 싫다는 말을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지금 내일 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지원 대책에 관해서 제가 지금도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송기 후보께서는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국회는 자기 보신을 위한 가짜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와서는 정말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을 위한 민생 입법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법을 정직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본인, 입법기관 본인의 양심을 가진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송기 후보께 드렸던 가장 중요한 질문들, 국회의원의 양심과 정직에 관한 질문들을 모두 회피하시면서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네요.